불륜이 그렇게 많다는데 주로 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가장 많은 계기가 되는 곳은 직장이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동호회 같은 데도 많고, 매일 만나면서 좀 친숙하면서 또 상대방의 어떤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거든요. 잠깐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때 불륜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종업원을 잠깐 보는 건데 그거는 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제일 레벨이 낮은 불륜이에요. 좀 운동 쪽 동호회가 불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이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운동도 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집에서 막 골골골 대면서 누가 불러도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나올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라갖고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쏘리. 아유 죄송합니다. 꼭 운동 동호회 아니더라도 와인 동호회, 대학원 최고의 과정 이런 데도 불륜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동호회보다 조금 더 자주 보잖아요. 네. 수업도 있고 교수님이랑 같이 뒤풀이도 하고, 집에서 봤을 때는 허용된 시간이니까. 되게 궁금했던 게 법원 안에도 불륜이 많나요? 법원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법을 잘 지키고 사실 것만 같은 분들. 모르겠어요. 제 등잔 밑이 어두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많이 꾸미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타일들이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일부러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입고 다니는 것 같고, 굉장히 박봉이잖아요. 시간은 좀 있는데. 그래서 뭐 불륜을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륜이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고 시간이 어려워서. 많아서.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제가 어쨌든 그 법원에 있는 동안은 친정편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 좀 여유 있는 그런 쪽 직업군에서, 외모나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조금 더 불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무원 40대랑 예를 들면 승무원이나 뭐 자동차 딜러 40대랑 좀 행색이 다르거든요. 저도 같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오히려 조금 외모에 신경을 쓰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오히려 로펌 쪽에는 로펌은 제가 할 말이 많죠. 예전에 제 노래 중에 이제 황소개구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로펌 변호사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로펌 변호사 중에 그랜드 슬램 달성하는 그게 있어요. 예전에 술자리에서 듣는 얘기인데 어떤 특정 로펌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로펌에서는 그랜드 슬램 달성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그랜드 슬램 달성하려면은 일단 불륜을 저질러야 되는데, 불륜 상대가 첫 번째가 고객, 클라이언트, 두 번째가 비서, 세 번째가 동료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이 좀 어렵고 힘든데 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가지를 1년 안에 불륜 관계를 달성하면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해서 막 화주를 하고 그런 거를 봤거든요. 마지막이 이제 인턴이에요. 여름에 이제 로펌에서 인턴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랑 잤다 이렇게 되면은 그랜드슬램 달성했다고 해서 얘기를 막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저 그때 좀 어려갖고 그거 보고서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날 집에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동료랑 바람 피고, 비서랑 바람 피고, 고객이랑 바람 피고, 인턴이랑 바람 피는 너는 사과당이야. 그렇지만 너는 사과나무야. 그래서 언젠가 떨어져. 그게 뉴턴의 법칙이야. 넌 황소개구리, 아니 사과나무야. 막 이러면서 노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같으면은 이제 이혼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조금 순진해갖고 진짜 좀 역겹다. 진짜 세상이 다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던 순수한 시절이 있었죠. 제가 이런 쪽 사건을 오래 하고 이런 쪽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유독 너무 부정행위나 불륜에 대해서 하쉬하게 좀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업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너 혼자서 무슨 선비냐고, 뭘 그렇게 생각하냐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또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사고도 치고 그래야지 네가 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인간사를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 변호사님은 실제로 한 번도 그런 유혹을 느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딱 기계 같은 사람이라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도 않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진짜 정답인데 체력도 안 좋고, 그걸 하기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요. 너무 일도 많고, 하는 것도 지금 유튜브도 찍고, 또 칼럼도 계속 쓰고, 또 뭐 책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상담도 또 많이 늘어나고, 법인 내에서 하는 일도 많고, 자문 사건도 많고, 그래서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다시 한번 환생한다면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대상도 있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전혀 없고, 저는 거의 기계 같은 사람이고 무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불륜에 된 사람 참교육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저희 또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봤을 때는 이제 그 과정들 뒤까지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나쁜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감독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자녀들이 받는 상처, 판결문이 공개될 수도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다 알아버릴 수 있거든요. 자기 아빠가 불륜남, 자기 엄마가 불륜녀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해체됐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욕을 자녀들한테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나 동료가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은 계속해서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 얘기는 해주고 있죠. 근데 늘 좀 한계를 느껴요. 남자들끼리는 또 은근히 그런 게 있더라고. 하나의 자랑하고 트로피 같은. 너는 뭐 혼자 샌님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되게 많고요. 사실 그런 거를 남자들이 자랑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오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아요. 연수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럴 때 꼭 그 기회를 틈타서 유흥업소 가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 남성들은 호텔에 일찍 들어가서 부인이랑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또 애기들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떨어져 있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가장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얘기했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오 한다고 해서 다 부러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실 불륜 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나이 지긋한 남성분이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뭐 알아보면 다 남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호텔에 또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젊은 남성과 이렇게 돌아다닐 때 팔짱 끼고 다니면은 알아보면 다 그 여성분이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돈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은 불륜을 저질 수 있는 힘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사건은 불륜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불륜녀가 막 3명 정도 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을 같은 아파트 옆동에다가 부동산 하나씩 임차해주고 한 명씩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 주말에는 본처 집에 오고. 조선시대 왕 같은 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왕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걸 또 불륜녀들이 다 이해를 하고 서로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면 돈을 많이 쓰니까. 생활비도 다 주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일부 다처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어쨌든 수요가 맞으면 그게 서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중혼이 안 되고 또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혼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는 되지만 그 현상을 모든 당사자가 다 그냥 가만히 받아들인다면은 법적 분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자들도 요즘 되게 외모를 많이 보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라면 첩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이혼율 높은 게 30대, 40대 전체적인 이혼율보다 결혼한 지 뭐 5년에서 9년 사이가 많고 또 결혼한 지 0년에서 5년 정도 얼마 안 된 분들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30대, 40대가 혼인율이 또 떨어졌어요. 이혼을 한 사람들이나 아예 결혼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자녀 양육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큰 평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또 자녀 키우는 것도 한부모 가정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앞으로는 불륜 이런 게 별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 그냥 비혼이니까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혼인이 많이 없어지면은 점점 줄어들면은 다 그냥 이혼 남녀의 사랑이죠. 뭐 이혼 사건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